HLB 그룹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어떤 분들 새로 가입하신 멤버들이나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은 얘기를 물어보세요. 저 송희상 개비님은 왜 이렇게 그 HLB만 그 찍어요? 저기 친구들도 물어봐요. 너는 무슨 HLB만 이렇게 찍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유튜버를 처음 시작한 게 HLB 때문에 그래. 그 HLB를 왜 찍었냐? 제가 리보세라님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제약이. 그래서, 리보세라이 잘하면 대박 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HB를 찍기 시작했는데 역사는 그런 거예요. 아니, 찍다 보니까 갑자기 나노코박스가 튀나오대. 나노코박스를 또 찍어봤어. 근데 인기가 없어. 뉴스를 다 분석해주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 이게 유튜브를 키우려면 뉴스를 분석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야. 주식은 뉴스를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거든요. 예전에는 옛날에도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자리가 위험하다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HLB 글로벌이 추세를 깰 때 제가 엄청 위험하다고 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이때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때. 이때 이식해서 깰 때. 이때도 당연히 우양할 때도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나노코박스 이슈가 있던 순간 떴기 때문에 단기는 괜찮고, 요때 이식겨선 깼을 때 제가 엄청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멤버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요거 깰 때 제가 HLB 글로벌을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때도 나노코박스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나노코박스가 뭐가 어떻고, 나노코박스가 어떻고, 나노코박스가 어떻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노코박스는 알았으니까 20겨선 깨는 순간 추세가 깨집니다. 즉,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되는데, 20겨선 깨는 순간 이 주식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기 때문에 굳이 사려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이런 데서. 나중에 살려면 주식이 제자리가 오면 이런 데로 사라. 그랬다가 댓글에 욕을 패대기로 먹었어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가 어떻게 될 건데 저런 추세를 나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는 애가 방송을 찍는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 여기 왔어요. 그래 현명하신 우리 멤버님들은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진짜 손절 쳤어요. 저 때문에. 물론 손절은 본인의 투자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손절 치는 순간 16,000원짜리를 빠져나왔죠. 여기서도 반토막이 더 났어요 지금. 여기서도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게 추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제가 HLB 찍을 때 왜 겁을 내냐면 저도 HLB 리보세라를 믿고 당연히 리보세라 립의 행보는 지금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그 FDA 같은 거 다 이슈도 있고 당연히 엘레바를 통해서 일반 판매도 직접 회사에서 직접 판매도 할 거고 성공의 길을 잘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주가는 엄청난 좋은 수익을 주겠죠. 그런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이슈와는 별개로 추세는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결정을 짓는 거겠죠. 이런 거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로 리보세라님이 좋고 전 리보세라님 좋게 봐요. 좋고 나중에 이 회사가 엄청 성공할 것 같으면 나중에 성공할 때 안 사겠죠. 주식을. 언제 사겠어요? 이 주식을 바닥바닥 떨어뜨려가지고 바닥바닥 끓일 때 많은 공포감을 심어주고 자기들은 사겠죠. 나중에 리보세라님이 성공해가지고 빵 때렸을 때 여기서 누군가한테 물량을 넘기겠죠. 자, 다시 이런 거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마음이 급하고 막 뉴스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갖다가 싹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서 줍줍을 해요. 싸게 매집을 해. 이걸 매집이라고 그러죠, 세력들이.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이 급하고 뉴스에 반응하는 개인들한테 이 물량을 넘겨요. 이거 좋다. 드디어 리보세라닙이 성공했다. 리보세라닙이 성공하기 전에 싸게 했을 때 사야 되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추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공매도를 볼게요. HLB의 공매도를 보게 되면 엄연히 9%대 좀 나오고 있죠. HL생도 좀 나와요. L생도 나옵니다. 21%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식겨선을 깨는 순간 제가 추세는 깨졌다고 그랬죠. 이건 리보세라닙 행보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추세는 깨지고 있고 HLB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댓글 보니까 저 사람 아직도 좋다고 하고 있네. 누구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 보면 되지. 그죠? 얼마나 좋아. 편하게.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HLB가 좋고 안 좋고 삼성전자가 좋고 안 좋고 LG에너지 좋고 안 좋고 회사의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회사가 좋고 나쁘고 결정짓는 이걸 해서 주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은 추세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즉 수급이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8만 원 갔다가 5만 원 올 때는 그냥
욕은 할지언정 뭐 삼성전자인데 뭐 이라면서 HLB가 5만 원 가까이 떨어졌을 때는 왜 HLB 난리를 피냐고. 단지 물론 회사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HLB의 리버스라는 변고는 제가 살 때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단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월봉에 대한 변곡점 즉 3만 1,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얼마든지 2만 원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분할로 사야죠. 리버스라를 믿는다면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도저히 못 믿겠어.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럼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HLB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나라에 좋은 주식이 엄청 많아요. 실제 우리가 지금 수익 잘 내는 거 많거든요. 그럼 굳이 안 하시면 되지. 본인도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도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남말 믿지 말고 제 영상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제 영상을 토대로다가 본인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본인도 판단이라는 거 할 거 아니에요. 본인도 HLB를 사면서 본인도 공부를 하고 회사에 대한 얘기 판단할 거 아니야. 이 회사가 리버스애널이 진짜 좋구나. 나 리버스애널 믿는데 야 가남 FDA 가남 삼성성공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난 사야 되겠다. 그냥 많이 떨어졌을 때 꾸준히 분할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 안 사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다른 거 사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리버스애널이 성공해가지고 진짜로 5만원, 8만원, 9만원 갔을 때 이제 와서 여기서 리버스애널이 생각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를 8만원, 9만원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뉴스는 다 여기서 떠요. 어제 리튬 관련주가 난리가 났죠. 지금 리튬 관련주 너무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자리가 없어요. 이제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은 모든 공포감에 있을 때 싸게 샀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엘생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 엘생 같은 경우도 60개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 보시고 LG도 5주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5주선이라는 게 이번 주에 완성이 되죠. 대신에 회복해주지 못하면 여기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9,000원대도 올 수 있다. 요걸 각오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테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제 그 계약건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내년 코로나 백신 유통 관리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엘테가 옛날에 지모였었는데 까먹었네. 지트리비엔트였나 뭐였나 그랬는데 어쨌거나 까먹었어요. 자, 유통사업을 하고 있죠. 자, 저기 콜드체인 이런 게 유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HLB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 거죠. 인수 소식과 함께 그냥 빵 때렸다가 이거 왔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그래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고 뭐 저런 걸로 인해서 오늘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최소한 주식은 싸다. 그러니까 잘 모아가시면 돼요. 특히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 잘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HLB 글로벌은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죠? 이 공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도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됩니다. 로터스가 근간의 흐름이 좋은데 일단 5호교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중기적인 추세가 턴이 돼 있어요. 자, 신라제는 아직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신라제는 어제도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깼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돼. 일단은 제가 매수 타이밍이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일단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거 아니에요. 쭉 떨어지는 칼날로 손을 대면 손을 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최소한 손잡이라도 생겼을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락셀바이오는 투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 이상은 안 밀릴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최저점인 35,1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고 NC트론도 자꾸 자리 올라가죠. 지금 5선 근처 매수인데 깨자마자 손절. 자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이제 다 와가요. 60에서 5 가니까. 제약주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생각에. 물론 끝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이 하시고 신신제약 월봉 H가 여기에요. 우리가 신신제약을 지금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닥에서 추세 턴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어요. 단지 수급선에 막혀 있는데 수급선 뚫어주는 순간 이런 데 가겠죠. 자, JWC약이 거래량의 변화가 2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때 알려드렸고 빵 때렸어요. 그러면 심하게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면 21선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월봉 H가 여기죠.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더 사시면 돼요. 특히 제약주로 어제 제가 잠깐 저녁 때 올려드렸는데 중기적인 추세를 지켜주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엄연히 5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5주선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게 되고 딱 찍고 나가는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시장 떨어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실질적으로 우리 멤버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시장 떨어지는 3주 동안 수익 날 거 다 냈어요. 수익 낼 거 다 내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올라갔어요. 지금 떨어져서 실망할 친구들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자리 다 제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3주 동안 우리는 크게 무서운 게 없었어요. 아, 시장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좋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멤버님 특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자, 경남 지역을 봅니다. 사기가 점점 불편해지죠, 지금. 그런데 갈 자리는 더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0개월선이거든요. 자, 주봉에서 입선 맞았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지금 수급선인데 심하게 밀리게 되면 어디가 오게 되면 5주선이 와요. 즉 228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땡땡이가 생겼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요거 손절 못하면 여기까지 밀려 2200원까지. 그러면 내가 오늘 조금 사고 20원 밑에서 많이 살 수 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다 하시면 되는데 5일선 깼을 때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안 깨면 또 뛸 수 있어요. 자, 부강약품의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여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대신에 수급주선, 일선 뚫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더 들어오거나 눌림 모기에 되면 다시 매수해요. 제일파마홀딩스도 제가 5주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밀리고 있고 딱 찍을 때가 좋아요. 오늘 더 밀리게 돼서 만약에 제일파마홀딩스가 더 밀렸다. 5선까지 16,700원이 왔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일봉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20일선을 만들 확률이 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 떠도 좋고. 자,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아직은 흐름이 살아있고, 제일파마홀딩스 월봉에서 5개선 이거 올려놨죠. 주봉에서도 우선 근처에 있어요. 따라서 이 근처 공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웨스탄지 여기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빵 때렸어요. 물론 차익 실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다시 이런 데가 오면 상승했다 눌림목 주고 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을 수 있다면 빵 때릴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괜찮아요. 아직도 월봉 여기 있잖아, 그죠? 낮은 위치에 있죠. 주봉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5주선을 찍고 나가게 되면 찍었죠.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순간 올라갈 수 있고, 오늘 시장의 지지율에서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21선 기준으로 잘 분할해서 해놓으시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지금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또 나중에 32,000원, 33,000원 가가지고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늦은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이럴 땐 사기 싫다는 거죠. 안 움직이고 지지부진하니까 꼭 떼야 사죠. 왜? 꼭 떼야.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게 세력들이니까요. 막 뛸 때 사는 개인들의 물량을 홀라당 뺏어다가 싸게 매집해가지고 다시 뛸 때 그걸 뛰는 걸 좋아하는 개인들, 내동매매 하시기 좋아하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멤버님들은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되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같이 세력들하고 매집해서 세력들이 물량 넘길 때 같이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일수입지수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게 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동고바이오 제약도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주봉에서 5선 찍고 나간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잘 들어오고 있는 거고, 바디텍 매도도 꾸준히 볼만하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월봉에서 보면 이제 5개선 뚫었죠. 추세 전환과 턴이 되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제 시작이에요. 5선 위에 있죠. 그러면 이 친구도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단 5개월선만 알밀고 내려오면 돼요. 네오 밑에 흐름 좋죠.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틀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5주선과 입선을 다 뚫어놨어요. 네오이뮤텍은 지금까지 종가상 20주선을 돌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부터냐? 22년도 1월 달부터 한 번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친구가 드디어 올려놨어요. 드디어. 이제는 이 친구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주식은 추세 전환과 턴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제가 신규 상장할 때 사지 말라고 그랬죠. 카카오페이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살 자리가 없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카카오페이로 손실을 보고 힘들어할 수 있어도 최소한 제 영상을 보거나 우리 멤버님들은 카카오페이로 손해를 안 봐요. 저는 카카오페이를 이런 데서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우양할 때 왜 사 주식을. 이 친구도 지금 네오임텍처럼 단 한 번도 20주선 위에 올려놓은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 제가 이날 알려드렸고, 지금 입선 위에 있죠. 그냥 입선만 안 끼면 돼요. 일봉에서 이날 알려드렸고, 이때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저 때문에 천매수 하신 분들은 카카오페이로 지금도 수익권인 거예요. 많은 개인분들은 여기서 손실권에 있을 수는 있어도 역시나 우리는 수익권에 있죠.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와 보는 눈이 완전히 틀리죠. 누군가는 이걸 좋다고 여기 사겠지만 제 눈에는 여기선 하나도 안 좋아 보이고, 제 눈엔 여기서 좋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주식도 싸게만 사면 밀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신규 상장들을 좋아하죠. 특히 앞에 카카오가 붙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주식이 안 떨어진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앞에 카카오가 붙었든 삼성이 붙었든 LG가 붙었든 간에 추세가 우하행 종목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신규 상장주는 건들지 마요.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아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보이는데 카카오페이를 이런 데 샀다는 얘기는 주식을 지금 추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하거나 상장하자마자 많이 떨어지고 있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세비캠인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세비캠만 봐도 막 폐배터리 관련해서 꼭 이 친구가 대장주가 될 것 같은 막 엄청난 좋은 이슈가 다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렇게 됐죠. 신규 상장주를 잘못 건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폐배터리 얘기하시면 세비캠 폐배터리야. 폐배터리가 미래 먹거리래. 폐배터리가 미래 먹거리인 건 알겠는데 신규 상장주를 여기서 잘못 건들게 되면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죠. 신규 상장주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지금 폐배터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중요한 거죠. 주봉에서 단 한 번도 지금 5주선을 회복 못 해주고 있죠. 건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비캠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여기서 하신 분들은 저 때문에 수익권이겠지만 역시나 똑같이 세비캠처럼 이 공간에서 살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살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를 누가 20만 원이 싸고 누가 14만 원이 싸다고 그래. 이해하셨죠? 32,000원 정도는 내가 싼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지금 멤버님하고 저거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왜 믿고 참고 버티라고 하냐면 우리 멤버님하고 저거 뽑아놓은 얘네들이 자리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싼 종목만 제가 골라놨어요. 싼 종목만 골라놓고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면 그렇게 시장이 무너져도 우리 주식들이 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세력들의 개입이 있고 주식이 싸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도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그럼 누군가는 째려보고 있겠죠. 야, 저 주식 너무 싼데? 아무리 증시가 무너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사겠죠. 그러니까 비싼 주식 사지 마요. 싼 주식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침 영상 여기까지 하고 멤버님들은 특히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꼭 들어오셔야 돼요. 8시 30분에 시작할 거예요. 30분 시작하고 금방 알려드린 대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고 특히나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좀 못 간다 하더라도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고 내일 안 가면 내일 모레 가고 내일 모레 안 가면 다음 주에 가고 다음 주에 안 가면 다음 달에 가요. 마음 편하게 주식하세요.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1일 1비하거나 뭐 2, 3일 안 움직인다고 4, 5일 안 움직인다고 일주일 안 움직인다고 막 끙끙 하면은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타 단기를 할 거 아니면 이렇게 하고 단타 단기 하실 거면 단타 단기 하시면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99.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따 8시 30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영상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